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7월 20일 화요일 단타로 50% 수익 낼 후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조정이 좀 있었어요. 코스피는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2% 떨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하락 원인은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4,500억 가까이 팔았죠.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좀 많이 팔았습니다.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하락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나름 좀 지켜주는 흐름이었는데, 내일 코스피 조금 더 조정 구간이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뭐 오늘 충분히 방어를 했기 때문에 내일 큰 하락은 없을 것이다,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한컴 MDS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새롭게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그 올해 들어서, 올해 그리고 좀 3월달, 4월달 뭐 이때서부터 움직였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메타버스 관련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관련주들이 뭐 한빛소프트, M게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컴 MDS라는 종목 자체가. 뭐 이 종목 자체는 뭐 메타버스라기보다도 이 소프트웨어 회사죠. 뭐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차트적으로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긴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날 7월 5일날. 그리고 거래량 1,000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상 압도적인 거래량 증가였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압도적인 거래량 증가가 있는 종목들은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항상 거래량 늘 체크하셔야 됩니다.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이 일단 심상치 않았고, 이날 이후에 결론적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2주 정도는 뭐 박스권 구간에서 있었어요. 이렇게 박스권 구간에서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막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도 윗꼬리가 좀 길었고, 오늘도 윗꼬리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분봉상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갔다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봉 이렇게 움직이다가 촥 쳤다가 바로 이렇게 제자리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차트들은 사실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쫙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추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다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 한 70% 되는 것 같아요. 70, 80%는 하락 구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함컴 NDS라고 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윗꼬리가 두 번 연속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생겼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주가가 상승한다라기보다도 좀 차트 설명을 좀 해보려고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이거는 이제 방향성을 단기적으로는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상승으로 베팅한다, 만약에 그냥 가버린다, 그럼 제게 아니니까 그냥 놔두는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이 제가 하락 베팅한 것처럼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시나리오를 한번 짜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시간이 있죠. 무슨 시간이 있느냐? 떨어질 시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분봉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종목에 하락을 한다라고 베팅을 만약에 한다고 그랬을 때 하루 정도의 분봉 흐름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떨어진다고 베팅했었을 때 내 이 종목을 계속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계속 사고 싶거든요. 사실 주식이 심리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보고 있을 필요도 없다. 내일 하루 정도는 조정 구간이고, 내일 장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게 마감을 했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좀 더
뭐 조정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날 하루 정도를 더 또 기다려 보시고, 당연히 보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좀 슬슬 봐야 되는 구간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가격선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조정이 오겠다라고 정해놓은 그 가격선까지 오기 전까지는 천천히 구경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이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렵죠. 이게 왜 어렵냐면 바로 이렇게 딱 상승 구간이 있었다가 바로 또 이렇게 밀렸다가 또 오랜 기간 또 기간 조정이 있다가 또 다시 움직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익 내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바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조정 이후에 쫙 올렸다가 뭐 이렇게 딱 가서 해야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기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시간이 늘려져 있는 거죠. 분봉 차트가 늘려져 있다라는 거는 뭐 지금 수급이 몰려가지고 뭐 100% 200% 상승하는 종목은 그런 것들이 시간이 단축돼가지고 확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그런 거에 몇 배는 더 늘어져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대응하는 데는 어려운 감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한전 산업인데 제가 이 종목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때 이렇게 이틀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때 떨어졌을 때 이거는 추후 상승을 위한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때도 말씀드렸고요. 하락하는 게 우리 좋다, 이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원래 이게 이제 센 종목이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뭐냐면, 주가가 일단 시원하게 올랐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정이 센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조정도 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원래 이런 종목들은 18,600원까지 갔으면 뭐 차트상으로 보면은 요 정도까지 조정 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 뭐 이 정도. 근데 조정 내가 생각하는 그 박스권, 제가 생각하는 그 박스권의 상단에서만 조정을 받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차트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일 캔들 어떤 모습일까? 제가 보기엔 내일은 하루 정도 윗꼬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윗꼬리가 생길 수 있다. 왜냐면 일단 매물대가 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건드려주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 만약에 그 흐름대로 시초가 좀 높게 시작을 해서 윗꼬리 쫙 17,000원, 16,000원 후반대까지 윗꼬리 만들고 나서 다시 장 후반에 눌리면 그 다음날 다다음날 음봉으로 들어갔을 때 한번 사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주 좋은 조정 겪고 지금 상승 구간 좋습니다. 자, 우리기술이란 종목, 자 이거 시간으로 좀 올랐네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 종목도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에 바로 상승 구간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좋죠. 뭐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호가도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대응하기도 좋고요. 또 매매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대응하기도 쉽습니다. 호가가 꽉꽉 차 있기 때문에. 한전산업이랑 우리기술이랑 어떻게 보면 한전산업이 이제 첫 번째 종목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기술인데, 우리기술도 최근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세죠. 한전산업보다. 이때 7월 15일 날은 15%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런데 결국에 센 놈이 제일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장이 바뀌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대장이었던 종목들이 대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주식은 절대적인 게 없죠. 확률 쪽에 베팅을 하는 거죠. 확률에 베팅하는 게임인데,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었던 시장에서는 한번 대장주로 낙인이 찍힌 종목들, 한번 대장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종목들은 흐름이 더 잘 나온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지금은 세 보이지만 향후 한전산업이 다시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더 셀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최재형주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 가지 최재형주가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인데, 이제 이루어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로는 지금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최고가 와 있어요. 이미 또. 자, 이 종목 7,330원까지 상승했고 지금 종가로 그날 6,780원이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고가를 찍었네요. 자, 이 종목도 쫙 올라가서 조정받고 바로 올라가죠. 조정받고 바로 올라갑니다.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 또 거의 한 10% 지금 수익권이 나온 건데 지금 시간으로 떨어졌죠. 이 구간에서 시간으로 떨어지면 좋을까요? 올라가면 좋을까요? 시간으로 떨어지는 게 좋죠. 트릭일 가능성이 높아요. 트릭일 가능성이 높다. 내일 아침에 또 겁주고 또 양봉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직까지 센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신기계 설명드리기 전에 한일 단조부터 설명드릴게요. 한일 단조가 사실 7월 16일 날, 한일 단조가 아니구나. DGI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DGI가 7월 16일 날 한호가가 높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요새 좀 패턴이 항상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단일가 3일 과열 뭐 좀 오르면, 그러니까 7월 16일 날 한호가 높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0.15% 상승하고 나서 이날 오늘이 그 단일가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정이 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내일 바로 단일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이 종목이 조정이 있을 거라 생각은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조정폭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싶은데, 일단 한신기계부터 볼게요. 지금 한신기계가 셀까요? DGI가 셀까요? 제가 보기엔 DGI가 아직까지도 더 센 종목입니다. 그런데 한신기계는 지금 시간으로 좀 올랐어요. 시간으로 좀 올랐고, 이게 오늘 정확하게 드라마틱하게 오늘 이 종목도 오늘 한호가만 높아서 종가 끝났으면 내일 단일가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아주 절묘하게 딱 종가에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으로 좀 오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으로 딱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내일 시간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시간으로 올랐기 때문에 내일 상승 출발해가지고 이 4,820원을 쌍봉을 만들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4,820원을 바로 넘어서 상한가를 만드느냐 뭐 이런 싸움이겠네요. 근데 이제 DGI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두 개를 왜 설명드리냐면 DGI하고 한신기계가 어떻게 보면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한신기계를 따라가서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DGI를 좀 더 보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최재형 관련주 중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기존의 대장주는 이제 이루온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몰리는, 최근에 다시 생겨난 종목들, 수급이 있었던 종목들이 한신기계, 뭐 DGI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내일 하루 정도는 상승할 수 있더라도 만약에 내일 밀려버린다면 다시 그 어떤 그 수급이 DGI나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될 텐데, 오늘 얘가 하락폭을 딱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저가를 딱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다 손실권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뭘 암시하는 거냐면 내가 너를 이 종목을 물리게 할 거다라고 종목이 그렇게 이제 방향성을 정했고, 내일 아마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내일 하루도,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너는 이 종목은 더 내일 그리고 모레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조정은 향후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가권도 아니죠. 사실 뭐 고가권이라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고가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오늘 들어온 사람들은 다 손실권이고 내일도 분명히 조금 더 흔들어서 물량을 더 털어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락 때 됐을 때 쫄지 마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게, 이런 종목들은 대응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최재형 관련주 중에서도 자꾸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종목들 갈 때는 가고 또 안 가는 종목들 좀 쉬었다 가고 또 이게 계속 또 어떻게 보면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루원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루원이 이날 이렇게 움직였었을 때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7월 초순만 하더라도 이 종목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다 다른 한일단조나 그리고 몇 종목들은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상승 구간이 나왔었습니다. 뭐 DJI도 그때는 움직였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었던 수급이 다시 또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과거 대선주들을 좀 많이 매매를 했었고 좀 그쪽에는 좀 많이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일단은 이 정도 설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시장 또 상황에서 특별한 부분이 있거나 뭐 시장에서 특별히 좀 기대되는 재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세코 이런 종목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파세코 그리고 신일전자인가요? 신일전자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종목은 뭐 선풍기 만드는 회사인데 옛날에 경영권 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풍파가 좀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폭염 관련주로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파세코도 좀 최근에 몇 년 전서부터 이제 폭염 관련주로 해가지고 좀 이따금씩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때 폭염 때는 이 종목 움직이진 않았는데 이게 그 창문형 에어컨인가요? 그거 이제 출시하면서 뭐 실적도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긴 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좀 많이 늘어났네요. 올해부터는 좀 실적이 좀 안 좋네. 작년까지는 실적이 계속 늘어났었던 그런 회사였는데 이게 이제 테마성으로 약간 바뀐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시가총액이 크게 뭐 한 4천억 정도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바뀐 부분이 있고 지금 주가 상승하는 거는 실적이랑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았었을 때 이렇게 움직였었던 지금 계단식으로 2019년, 2020년 때 이렇게 움직였었던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때문에 움직인 것 같고 최근에 움직이는 거는 이 폭염 테마로 가는 거다. 근데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에요. 선반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더워질 거고 다다음 주에도 더워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번 주 21일 날이 굉장히 더울 거라고 그렇게 예보가 나오는 바람에 이 주가가 지금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21일 날 말 그대로 폭염이 와서 그날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종목이 오를까요? 한번 지켜보세요.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땡겨서 반영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식을 항상 이렇게 내가 꼭지점에서 매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항상 뭐 주식 격언 중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항상 내가 이 종목을 꼭지점에서 팔려는 그런 욕심이 당연히 누구든지 다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 부분은 그 정도 어떤 그 상승 부분까지도 내가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는 좀 탐욕이나 욕심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전력 관련주들 그리고 여름 테마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시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